자, 일단은 요즘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윤석열이가 저걸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놈은 일본 놈인지 아닌지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뉴라이트는 그냥 친일파거든요. 뉴라이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진보 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쪽은 좌파 우파 하잖아. 우파의 그게 라이트예요. 우파의 그게 라이트야. 그러니까 우는 선이고 좌는 악이다는 프레임으로 갖고 가서 그 좌에다가 빨갱이를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런 건 통상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파, 그게 뉴라이트예요. 근데 이 뉴라이트는 필연적으로 극우를 동반해요. 극우 뉴라이트란 말이에요. 이 새끼들은 뭐냐?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방송하자마자 바로 우리 방송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임명을 해버리더라고.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에요. 새 독립기념관장 1945년 8월엔 광복이 없었다. 뭔 말이에요? 얘가 강연하는 걸 어제 그 방송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깡그리 지우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뉴라이트인데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진숙도 자기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백주 대낮에 이 국민을 향한 테러도 아니고 1, 2개 국가라는 건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프랑스가 독일을 어떻게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에 대한 과거 청산 이런 것들이 재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고 많은 국민을 학살했던 자들은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완전 개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저런 대한민국의 거대한 쓰레기 집단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잠시 전에 이진숙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도 지난번 청문회 때 위안부는 논쟁적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진숙도 굉장히 큰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독립기념관은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뉴라이트를 떡 앉힌 것 자체가 저는 뭐 밀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냥 딱 윤석열은 매국노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 매국노도 부족해. 매국노 부족해.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완용부터 친일파 웬만한 사람들 이름은 다 알거든요. 그중에 제일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짓 한 사람 얘가 유일해. 용산에 밀정이 있냐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자체를 한번 투어를 해봤나 관람을 해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정말 그 모형이 있는데요. 그 못상자라는 게 있어요. 상자인데 못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고문을 하는 그런 고문 기구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 고문의 주체가 일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시도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혼과 기록이 있는 곳에 어떻게 뉴라이트 인사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저 굽히지 않는 친일 인사 용산에 일본 밀정 있나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비하인드를 말씀드릴게요. 독립기념관장을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후보들을 놓고. 그럼 그 후보 심사위원 중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거예요. 광복회 회장이 면접을 보는 사람 중 하나 있는데 저 새로운 독립기념관장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일본의 강점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찬 회장은 저 새끼가 독립기념관장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건데 놀랍게도 저자를 임명한 거예요. 여러 후보 중에. 내정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이진숙이가 박문진이나 KBS 이사를 뭐 저 80몇 명을 막 1시간 안에 해갖고 올린 거나 똑같아요. 누구라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인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반일 종족주의 쓴 김낙년 동국대 교수. 정말 이름도 욕 같다 진짜. 뉴라이트 지목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다음에 그 독립기념관장이 왜 저걸 극우
뉴라이트라 그러냐면 제주 4.3, 5.18 교육 때문에 아이들 나라 사랑 사라진다라는 말. 예. 저거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부끄럽더라도 그때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가 나라를 뺏겼으니 앞으로 뺏기지 말자는 차원에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돼야 되거든요. 근데 4.3과 5.18은 아이들이 나라 사랑 사라지는데 쓰이는 도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걸 구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제강점기를 지워야만 친일제 행적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5.18을 지워야만 독재 부역한 자들의 행적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4.19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 니들 기준이면 일제강점기 35년은 없었던 거야. 저런 놈들이 독립기념관장이라 오죽했으면 저 JTBC에 그 뉴스 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에 생긴 프로그램인데. 어디요? 그렇죠. 5대형. 근데 한 말이 그거더라고. 독립기념관은 식민기념관이 아니다. 식민지 기념관이 아니다. 이게 무슨 야, 오죽하면 방송국 MC가 그런 말을 다 합니까?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아드님이 윤석열과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일할 거야, 나는 매국할 거야라는 아주 일고준, 아주 한결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부, 산하기관 그런 정무직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2만 개. 꼭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소까지 저런 정말 뉴라이트 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내정해야 되나요? 아니 정말 선거 때문에 본인이 빚을 졌으면 다른 자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정말 독립운동가 자손들이나 학식 있는 분이 가셔야죠. 한국학중앙연구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친일 인사를 이렇게 관장으로 하면 역사가 친일을 기록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제 식민을 미화하는 게 우리의 역사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얘는 강제 동원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갔어. 위안부 강제 동원 그 노동자들이 말이죠. 이런 애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됐고요.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뭔 개소리야 얘들아. 독일 사람들은 수천 수만 번 사과를 합니다.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했잖아요. 유대인 학살하고 유럽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랬잖아요.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사실은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이 있었다 그러면 저거 다 구속감인 발언들이에요. 그다음에 호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런 애들은 또 여러분들 수년 전에 박근혜 국정교과서, 그것도 지금하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다 그런 애들을 지금 다 임명을 해서 그 뉴라이트들이 한국의 요소에 장악이 되고 있는 상태. 심지어 저거 한번 봐요. 윤석열 정권 뉴라이트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어는 윤석열보다는 김태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김태효는 일본 장학생입니다. 저 김태효가 어마어마한 놈이지. 일본으로부터 상도 받았죠. 실제로 외교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한 번도 저 자리는 물갈이가 되지 않고 오로지 김태호가 계속 지금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친구. 김건희의 이유식이 됐죠. 예. 저 김태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의 핵심 코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라면 친일이란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보수라면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쟤들은 그냥 보수도 아니고 구구 뉴라이트에 지나지 않는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상층부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로 지금 자리 요소마다 챙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런 애들은 뭐 최근에 보면 뭐라고 하지?
벼락 맞아야 되는 정도로 극악한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지금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입니다. 극우. 그러니까 저렇게 윤석열 정권 뉴라이트 인물들 자리에 꽂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대선에 된 다음에 우리가 의심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자금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가 그 어디서부터 의심했냐의 그 시발점을 보면 2022년에 일본 국제 관함식 그 대함 경내에서 우길기 그 사건, 그때 런종섭이 이건 우길기가 아니다, 뭐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약간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이 2023년에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으며, 얼마 전에 사도광산 그런 문제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022년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일본과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일본에 무슨 빚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광복 회장, 이 독립기념관장까지 저렇게 뉴라이트를 안 치는 거 보고 얘는 그냥 탄핵시키는 것밖에 빨리 탄핵시키는 것밖에 없다. 방법이 없어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중심을 잡고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너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 뒤에 저 봐봐요.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임명된 자. 밑에 한번 보세요. 한국 고대사를 중국과 공동유산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는 기성세대의 역사 인식 젊은 세대한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역사, 일본한테 강점당했던 역사는 지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동북아 역사대전 이사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기사 제목이 재밌네요. 이분이 서양사를 제공했네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 국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이익을 지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대통령실 주변, V1과 V2 주변에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어떤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 값싸게 등권이 동원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익이 해쳐지고 일본의 국익이 챙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강제 동원 표현을 넣어라라고 했는데 일본이 안 넣었어요.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건 찬성을 해요. 저거 미친 짓이잖아요. 저것도 일본 신문에 의해서 이게 폭로가 된 거거든요. 저거 요식행위였던 거예요. 강제동원 넣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했거든. 그러면 얘들이 안 넣었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만장일치해서 한국이 찬성함으로써 사도광산이 강제 노동을 뺀 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제가 수도 없이 무슨 역사 강사는 아니지만 한국 대한민국의 헌법은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되고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 당장 내려와야죠. 그렇죠. 탄핵감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는 친일파들의 것이 없어요. 저거 있잖아요. 지금 헌법은 87체제의 산물이거든요. 그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어떤 보수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헌법 수호가 안 되는 대통령은 당장 끌어내려오는 게 맞아요. 전부 다 위헌이야.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헌법을 부정하는 자가 대통령에 있는데 왜 탄핵 사유가 없습니까? 윤석열이가 3.1절 기념식에 저 뒤에 백드롭 썼던 거 저거 여러분 포샵 아닙니다. 네. 저 자위대라고 하는 노란 박스만 네티즌들이 임의로 집어넣은 거지. 윤석열이가 저 연설을 할 때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서 누가 봐도 자위대란 말을 저걸 몰랐다 그러면 등신 같은 정권이고 알았다 그러면 이건 바로 탄핵감이지. 하는 짓이 다 또 어쩜 이렇게 일관성 있냐고. 그러니까 저게 저 당시만 하더라도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웃으면서 넘어갔던 일인데 지금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아 저거는 정말 의도했던 거고 계획했던 거고 머릿속에 저 생각밖에 없구나. 저게 자세히 보면은 자위대만 보이시잖아요. 오른쪽에 만세에서 어떤 분들은 자위대 만세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 근데 참 디자인도 너무 수준이 합니다. 엄청 저렴한데 인간 자체는 어쩜 저렇게 꼴보기 싫은지 진짜. 아니요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민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최소한 이 역사 독립운동에 대한 자부심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일본한테 이제 이 그 어떤 보상도 받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이 독립 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다른 게 없어요. 독립운동의 역사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참전국은 아니지만 한국이 독립했을 때 거기서 한국은 독립운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국으로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애들이 다시 일본 애들이 귀환하는 느낌 굉장히 치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특히 그 치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진숙 같은 경우에 뭐 위안부는 논제적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저런 자리 차지하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거죠. 저는 보수 정권이 과거에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이 공세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2015년에 국정교과서라는 이슈를 가져왔거든요. 그때 이후로부터 급속히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2016년 총선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전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죠. 윤석열에 대한 싫은 여론, 부정 여론이 뭐 임계치에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탄핵 여론만 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윙크님, 용산의 일본 밀정은 윤석열 자신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3.1절에 대한 독립 만세도 못 불렀던 대통령이었죠. 동고노인님, 국민 화 돋아서 폭동이 일어나게 해서 계엄령 선포하려는 계획이 아닐까 의심까지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